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장입니다. 고려대학교는 매년 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고려대학교 캠퍼스에 모시고 그의 전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동영상에서는 올해 입시에 관한 전형별 주요 내용 및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설명에 앞서서 먼저 고려대학교 인재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자유정의진리라는 교훈 아래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재상 설정에 있어서 먼저 고대 구성원들의 공유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재배열해서 공유 가치를 만드는 공감형 인재, 기본에 충실한 창의 융합형 인재, 세계와 소통하는 도전형 인재라는 세 개의 인재상을 만들어내었고요. 실제 이 인재상이 전형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인재상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전형에 있어서 서류평가와 그리고 면접에 있어서 평가 역량을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 키워드들만 가지고는 사실은 키워드 자체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자체의 단어들이 너무 나이브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새로운 평가 역량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보시면 공유 가치를 만드는 공감형 인재를 위해서는 인성과 면접 태도,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위해서는 학업 역량, 분석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세계와 소통하는 도전형 인재를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 계열 적합성, 자기개발 의지, 전공 적합성, 이렇게 평가 역량을 도출해냈는데요. 여기서 노란색에 해당하는 것은 서류평가 역량이고 하얀색에 해당하는 것은 면접평가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 입학 전형의 변화를 보시면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전형 개편, 두 번째는 최저학력 기준의 변경, 세 번째는 지원 자격의 확대, 그리고 기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일단 전형 개편을 보시면 학교 추천 전형이 작년까지는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로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통합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 계열 적합형 전형이라는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회균 등에서 고른기회 전형이 신설이 됐고요. 특기자 전형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면접 반영 비율이 축소 또는 어떤 경우에는 면접이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정시가 약간 확대가 됐습니다. 한 90명 정도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에 있어서는 기회균 등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약간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예체능에서 작년까지는 디자인 조형학부를 정시에서만 학생을 선발했는데 올해부터는 수시에서 약간 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15명 정도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체육 특기자에 대해서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 확대에 대해서는 일단 졸업 연도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모든 전형에서. 그리고 특성화 고교 졸업자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 폐지했고요. 그리고 사이버 국방학과에서 작년까지는 여학생 비율이 10%를 유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여학생 비율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을 보시면 제출 서류에 있어서 추천서가 폐지가 됐고요. 자기소개서가 필수 제출이 아니라 선택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과의 경우에 단일 학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이할 사항은 몇 개의 학과가 신설이 되는데요. 일단 2021학년도에 공과대학 반도체공학과가 신설이 됩니다. 이 반도체공학과는 계약학과로서 졸업 이후에 SK 하이닉스로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혜가 있는데요. 학비 전액
그 다음에 보조금, 생활보조금도 지급되는 그러한 특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집 전형은 현재 확정된 바로는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에서 10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열적합형에서 15명, 정시에서 5명 해서 30명의 학생을 올해부터 선발할 예정입니다. 세부 혜택을 보시면 SK 하이닉스 인턴십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수 기회가 주어지고 기업 전문가 초청 특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특이할 사항은 물론 졸업 후에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대학원과 연계 진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업 장려금 등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좋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글로벌 넘버원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 학과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학년도 첨단 분야학과 신설이 있는데요. 3개의 학과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학과의 신설은 한 6월 중순 정도에 대기업에서 최종 승인이 난 경우에 2021학년도부터 저희가 21학년도에서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과학과에서 30명, 스마트 보안학부에서 30명, 융합에너지공학과에서 30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데이터과학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로 특화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데이터 과학 응용 능력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기술을 창출하는 융복합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보안학부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핀테크 등의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적 지식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스마트 보안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글로벌 스마트 보안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리고 융합에너지공학과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 특히 재생에너지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람 중심의 기술적 디자인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융합에너지공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학과와 앞에서 말씀드린 반도체 공학과를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입학 전형은 시기적으로 정시와 수시로 나누고요. 저희 고려대학교에서는 수시를 통해서 약 80%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 한 20% 정도의 학생은 정시를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주 구분별로 보면 보통 이제 입시에 대해서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전형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라는 전형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실적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고 이것 이외에 이제 논술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는데 저희 고려대학교에서는 논술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그리고 수능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이 3개의 전형 요소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주로 그러니까 50% 이상 반영하게 되면 그 전형을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기 실적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주로 반영하게 되는 전형을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하는데 저희 고려대학교에서는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부 위주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를 얼마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학교 추천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 계열 적합형, 그리고 기회균 등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은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만 저희 고려대학교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을 좀 자세히 보시면 전체 전형에서 수능 위주 전형을 빼게 되면 이제 수시 모집 전형이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정시보다 좀 앞서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학생들은 이 수시에서 6장의 카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 이렇게 3개의 종류의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수 지원 여부를 보시면 일단 학교 추천 전형과 일반 전형에서의 학업 우수형 전형은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회균등 전형에서 그런 기회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 자격관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에는 학교 추천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 학업 우수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에서 체육 교육과 40명, 그 다음에 디자인 조형학부 15명의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이 경우에 학교 추천이나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 그리고 디자인 조형학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체육 교육과의 40명에 대해서는 교과와 수능과 연동되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에는 일반 전형에서 계열 적합형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회균등 전형, 특기자 전형에서 인문계, 자연계의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 모집의 각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전형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일정을 먼저 보시면 올해는 보통 9월 초에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주 정도 그 원서 접수 기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일단 서류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차 합격자 발표가 시작이 되면 면접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수능 시험 이전에는 특기자 전형, 기회균등 전형, 일반 전형의 계열 적합형 전형에 대한 면접이 실시가 되고요. 수능 시험 이후에는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 그 다음에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한 면접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최종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 이후에는 추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부 전형별로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일단 학교 추천 전형에서의 2021학년도의 변화를 보시면 2020학년도까지는 학교 추천 1이라는 교과 전형과 학교 추천 2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따로 분리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 전형이 2021학년도에는 통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전에는 수시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형이 변화되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정시가 약간씩 증가되면서 수시와 정시의 전체적인 비율이 맞춰지는 식으로 아마 전형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수시에서의 여러 가지 전형들이 조금씩은 단순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추천 전형을 통해서 1,500명 정도의 학생을 저희가 선발을 했었는데 이 규모를 조금 줄이다 보니까 2개의 전형의 하나의 전형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추천 전형이라는 거는 일단 교과 전형으로 21학년도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저희가 서류 평가와 그리고 면접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교 추천 1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저희가 운영을 했고, 그리고 학교 추천 2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 2개의 전형을 통합하다 보니까 이 2 전형을 각각 준비하던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의 어떤 특성에 해당하는 것을 2021학년도에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추천 전형이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교 졸업 연도 제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선발에서 일괄 선발로 변화가 됐고요. 그다음 면접 시기도 이전에는 수능 전에서 학교 추천 1 같은 경우에 수능 이전에 면접이 실시가 됐었는데 2021학년도에는 수능 이후에 면접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중에서 교과 성적 5학기 이상 기재 및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대 추천 인원은 3학년 재적생 수의 4%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연계나 인문계 상관없이 4%까지 추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 전문계 과정 이수자는 제외가 되어 있고요. 특히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졸업 연도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중복 지원의 경우에는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 전형과는 중복 지원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단계별 전형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일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를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교과 평가 방법은 일단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교과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도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년별 반영 비율을 보시면 1학년이 20%, 2학년이 40%, 그리고 3학년이 40%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면접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일괄 전형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면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한 학생에 주어지는 면접 시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5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간단한 제시문과 질문이 주어질 것이고, 그것을 숙독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각 학생에게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 질문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 세계 영역합 5등급, 자연계는 세계 영역합 6등급, 의과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전형에 대해서 4개 영역합 5등급이라는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2과목 평균이 되어 있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가나, 그 다음에 사탐, 과탐, 뭐 어떤 거든 선택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자연계는 수학과, 그리고 과탐의 경우만 적용이 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는 3등급 이내, 그 다음에 자연계는 4등급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반 전형에서 학업 우수형 전형입니다. 학업 우수형 전형을 통해서는 한 1,200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지원 자격은 아까 추천 전형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능을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단 학교 추천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은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형 요소를 보시면 이거는 단계별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제출된 서류를 평가해서 5배수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70%, 그리고 면접 30%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의 경우에는 이 전형의 면접은 아까 학교 추천 전형보다는 조금 길게 진행이 되고요. 면접 시간은 6분입니다. 그리고 제시문 숙독 시간은 12분 주어지게 되고요. 이 전형도 마찬가지로 면접에서 물론 제시문 기반 면접이 이루어지지만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질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꽤 높은 편인데요. 일단 인문계 같은 경우에 4개 영역 합 7등급, 그리고 자연계는 4개 영역 합 8등급, 그리고 반도체공학과 같은 경우에 아까 추천 전형에서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았지만 이 전형을 통해서는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합 7등급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추천 전형과 마찬가지로 4개 영역 합 5등급입니다. 한국사는 인문계 3등급 이내, 자연계 4등급 이내로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 작년까지는 탐구 영역의 경우에 2과목 중에서 성적이 좋은 거를 반영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2개 영역의 평균이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일반 전형의 계열 적합형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 전형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물론 해외고 검정고시 출신도 지원 가능합니다. 전형 요소는 1단계에서 제출한 서류를 이용해서 5배수 내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 면접 40%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에 선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500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이 전형의 경우에. 면접은 아까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 전형보다는 좀 긴 시간의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아까는 6분이었는데 이 전형 같은 경우에 8분의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제시문 숙독 시간도 24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도 좀 길게, 그리고 질문의 개수도 조금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이 전형도 마찬가지로 면접에서 물론 제시문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필요시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질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기획윤등 전형이 있는데요. 기획윤등 전형은 2021학년도부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윤등이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이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이전에 사회공헌자 전형을 통해서 25명의 학생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고른 기회에서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사회배려자, 특수교육 대상자 이 4개의 지원 자격에 대한 해당하는 학생들을 37명 선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자에 있어서 사회공헌자 2는 사회공헌자로 그 이름을 바꿔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생, 사회배려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는 면접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기도 2020학년도까지는 수능 이후에 면접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수능 전에 면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원 자격별로 말씀드리면 일단 고른 기회에서 37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의 자녀, 그리고 농어촌 학생, 사회배려자,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선발하게 되고요. 사회공헌자에서는 13명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오른쪽에 해당하는 지원 자격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 사회배려자, 특수교육 대상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특성화 고교 졸업자, 그리고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도 마찬가지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특성화 고교 졸업자 같은 경우에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은 특성화 고교 졸업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획윤등 전형에서 220명의 학생들은 일괄 선발하게 되는데요. 일단 지원 자격을 보시면 농어촌 학생, 사회배려자, 특수교육 대상자 3개의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일괄 선발하게 되고요. 1단계 서류만을 이용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른 기회, 사회공헌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같은 경우에 2단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를 이용해서 3배수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아까 면접이 있는 경우에 고른 기회, 사회공헌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이 3개의 전형에 대해서는 일단 6분 정도의 면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제시문 숙독 시간이 12분 주어지고요. 물론 제시문과 짧은 제시문과 몇 개의 질문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질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는 같은 면접인데 면접은 6분으로 같습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제시문 및 준비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에서 마지막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실기, 실적 위주인데요. 특기자 전형 2021학년도 변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발 인원 변경이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21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대폭 축소된 인원이 특기자 전형을 통해서 선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디자인 조형학부는 정시에서만 학생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15명 정도의 학생은 수시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이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능 계열의 최저학력 기준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게 되고요. 이 최저학력 기준은 교과와 수능이 연동되는 그런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원 자격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 예정 또는 졸업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뭐 졸업 연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해외고 검정고시 출신도 지원 가능합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에 주로 어문학 계열 위주로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특기자 위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국방학과하고 컴퓨터학과 이렇게 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능 계열은 체육교육과 체육 특기자를 40명 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능 계열은 디자인 조형학부 15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보시면 오른쪽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문과대학에서 주로 어문학 계열, 그 다음에 사범대학에서 영어교육과 국제학부 이렇게 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특기자, 컴퓨터학과, 그 다음에 사이버 국방학과 이렇게 선발하게 됩니다. 예체능은 체육교육과 디자인 조형학부 이렇게 선발하게 되고요. 전형 요소는 인문계와 컴퓨터학과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서류를 이용해서 3배수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 그 다음에 면접 40%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심층 면접 그리고 영어 에세이가 포함되게 됩니다. 물론 이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인문계와 자연계의 경우에. 그리고 사이버 국방학과는 거의 비슷한데요. 이 경우에는 군면접과 체력 검정이 20% 포함되는 관계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그 다음 면접 20%, 그 다음에 군면접 체력 검정 20%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 1단계에서 서류 70%, 그리고 학생부 교과 25%, 학생부 출결 사항 5% 반영해서 3배수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 그리고 면접 20%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이 전형 같은 경우에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조형학부는 1단계에서 서류를 이용해서 5배수 내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 면접 40%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 모집단의 경우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 구체적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의 면접은 인문계 같은 경우에 면접이 8분 정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제시문 숙독 시간은 24분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학부는 영어 심층 면접과 에세이가 포함이 되고요. 모든 면접에서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에 서류에 대한 확인 질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및 예능 면접에 있어서는 별도의 제시문 및 준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학과, 사이버 국방학과, 그리고 아까 디자인 조형학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제시문 및 준비 시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국방학과는 신원조회,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정, 군 면접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 시간은 인문계와 마찬가지로 8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에서 체능 면접 같은 경우에 면접 시간은 5분인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제시문 및 준비 시간이 없습니다. 특기자 전형에는 다른 전형과 조금 다른 제출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활동증빙서류 및 목록표, 그 다음에 추천서는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선택으로 바뀌었고요. 활동증빙서류 및 목록표도 선택입니다. 제출해도 되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디자인 조형학부의 경우에는 필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조형학부를 지원한 학생은 활동증빙서류 목록표를 필수로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하는 방법은 온라인 제출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문계, 자연계, 디자인 조형학부는 온라인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교육과의 경우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고 출신자의 경우에 인문계, 자연계는 A4 크기 3페이지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디자인 조형학부의 경우에는 A4 크기의 8페이지 이내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는 경기 실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데 매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CD, 제본, 동영상
이런 비문서 형태는 제출할 수 없고요. 그리고 분할 및 축소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논문 또는 뭐 특허 관련 서류들은 제출은 해도 되는데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않는 게 좋고요. 네, 여기까지가 수시 모집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일반 전형을 통해서 한 766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데 이 알파는 수시 모집에서 등록하지 않은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까지 한 200명 내외의 학생들이 수시에서 2월이 돼서 최종적으로 한 900, 700,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선발이 되고요. 주요 사항을 보시면 수능만을 이용해서 거의 대부분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의대, 간호대 같은 경우에 적인성 면접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적인성 면접이 어떤 비율로 반영되지는 않고요. 패스 오 페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거를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외 국어, 한문이 탐구 영역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형 일정을 보시면 이 전형 정시 같은 경우에도 약간 미뤄졌는데요. 그래서 원서 접수, 저희 2021학년도까지는 고려대학교는 나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원서 접수가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고사, 면접고사,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 그 다음 미등록 충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시와는 다르게 정시에서는 수능 지정 응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수능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문계, 가정교육과 인문계 같은 경우에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하고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세 개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가나, 그리고 영어, 사탐, 과탐, 그 다음에 한국사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가 또는 나 선택할 수 있고요. 다음에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도 사탐 또는 과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 물론 가정교육과 간호대학 컴퓨터학과를 제외하고 수학에 있어서는 가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서는 과탐 2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호대학 컴퓨터학과 자유전공학부는 지정 응시 영역이 조금 다른 모집단위하고 다른데요. 보시면 선발 인원의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자연계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50%의 학생들은 인문계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탐 2과목, 그 다음에 한국사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국어, 수학, 가나, 영어, 사탐 또는 과탐, 그리고 한국사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조형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탐 또는 과탐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원 자격은 수능을 볼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사이버 국방학과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있는데요. 만 16세 이상 23세 이하인 자, 그리고 수학 가 1등급 또는 과탐 2개 과목 1등급 이내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 있는 이유는 졸업 이후에 장교로 임관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 요소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만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고요. 물론 의대와 간호대 같은 경우에 적인성 면접이 포함되는데 이거는 어떤 비율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패스 오 페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국방학 같은 경우에는 군면접과 체력 검정이 포함이 돼서 20% 군면접과 체력 검정이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수능 80%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 디자인 조형학부는 수능 70%, 실기 30%를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수능 반영 방법은 인문계, 자연계, 모집 단위별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인문계, 가정교육과 체육교육,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호대, 컴퓨터학과, 자유전공학과의
인문계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밑에 보시면 국어 200점, 그리고 수학 가나 200점, 사탐 과탐 160점 이렇게 반영돼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감점 제도가 있고요. 한국사는 가산점 제도가 있습니다. 자연계 그리고 간호대 컴퓨터학과 자유전공학부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국어 200점, 수학과 240점, 과탐 200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요. 영어는 마찬가지로 감점 제도, 그 다음에 한국사는 가산점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조형학부는 수학은 반영되지 않고요. 국어 200점, 사탐 또는 과탐 160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영어는 마찬가지로 감점, 그 다음에 한국사는 가산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영어 등급별 감점 점수와 한국사 영역의 등급별 가산점 점수를 보시면 영어는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한 1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등급부터는 등급 간 차이가 한 2점 정도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사이가 조금 적은 편이고 다른 등급 간 점수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사 영역 같은 경우에 인문계는 3등급까지가 만점입니다. 그리고 4등급부터 9.8, 9.6, 9.4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모집 단위들은 4등급까지 만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9.8, 9.6, 9.4 이런 식으로 가산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정시 모집을 포함한 저희 고려대학교 수시 정시 모집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정보들이 포함이 되지만 사실 저희 인재발굴청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시면 이거 위에 많은 정보들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자주 인재발굴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그러한 정보들을 참고하시고 많은 정보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